안녕하세요. 김영범입니다. 이 시간에 제가 준비한 주제는 2020년 노벨 화학상의 주인공이죠. 유전자 가위 크리스퍼 캐스9입니다. 수상자는 2명의 여성 과학자로 세균학자인 독일 막스 플랑크 연구소의 샤르 프랑티에르 박사와 RNA를 연구하는 미국 UC 버클리의 도즈나 박사입니다. 두 사람은 2011년도부터 공동 연구를 진행하면서 유전자 교정의 최신 기술을 인정받고 있는 크리스퍼 캐스9 유전자 가위 방식을 개발해냈습니다. 크리스퍼 유전자 가위는 생명과학과 의학 분야에 지대한 영향을 미친 신기술로 평가되고 있는데요. 미생물을 포함해 모든 생명체에 있는 DNA의 염기 서열을 우리가 원하는 대로 바꿔줄 수 있는 기술이기 때문입니다. 사실 유전자는 신의 언어라고 불릴 정도로 타고나는 것이기 때문에 절대 바꿀 수 없다는 생각이 지배적이었습니다. 그런데 바로 이런 생각을 뒤집은 혁신적인 기술이 개발된 것입니다. 바로 2020년 노벨 화학상을 받은 크리스퍼 캐스9인데요. 이로써 살아있는 세포의 유전자를 우리가 원하는 대로 바꿀 수 있는 그런 시대가 열린 것입니다. 사실 유전자 가위, 크리스퍼 염기 서열의 존재는 두 과학자 이전에 이미 알려져 있었습니다. 1987년에 일본인 과학자인 요시즈미 이시노와 그의 연구팀에서 대장균에 있는 염기 서열을 분석하던 중 우연히 발견되었던 것인데요. 하지만 당시에는 해당 염기 서열의 의미를 전혀 해석하지 못했습니다. 그때는 크리스퍼라는 이름으로 불리지도 않았습니다. 그러다가 2000년대 초 스페인 과학자인 모지카와 그의 연구팀에서 이 염기 서열을 발견하게 되는데요. 그때는 크리스퍼라는 이름을 짓고 이것이 세균이 갖고 있는 일종의 후천적 면역 시스템일 것이라고 추측하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그때에도 이 크리스퍼를 유전자 가위로 사용하는 데는 성공하지 못했습니다. 그러다가 2011년도에 비로소 샤팡티에 박사가 크리스퍼의 구성 요소 중 마지막까지 밝혀지지 않았던 트레이스 RNA를 발견하게 됩니다. 이렇게 크리스퍼의 구성 요소가 모두 밝혀진 뒤 샤팡티에 박사는 다우드나 박사와 함께 공동 연구를 시작하게 되고 얼마 되지 않아 크리스퍼를 이용해 DNA의 특정 부위를 원하는 대로 자를 수 있다는 사실을 시험관에서 처음으로 밝히게 되는데요. 그 후 이들의 연구 결과가 발표되면서 크리스퍼 연구는 폭발적으로 증가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조지 처치, 펑장, 김진수 박사 등이 살아있는 인간세포에서 DNA의 특정 부위를 자르는 데 성공한 연구로 연결되었죠. 크리스퍼는 원하는 DNA를 찾을 수 있도록 정보를 담고 있는 부위와 DNA를 잘라내는 절단 효소 두 가지로 구성되어 있는데요. 이 절단 효소로 이제 캐스9을 쓰는 유전자 가위가 바로 크리스퍼 캐스9이라는 것입니다. 그럼 유전자 가위의 실제 모습은 어떻게 생겼을까요? 정말 이름처럼 가위처럼 생겼을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영상으로 보시는 것처럼 약간 찌그러진 공 모양을 닮았는데요. 크리스퍼 유전자 가위가 실처럼 생긴 DNA에 붙어서 DNA를 잘라내는 것이죠. 바이러스가 침투하면 균은 바이러스를 공격해 바이러스 DNA를 조각조각 잘라 무력화시킵니다. 어떤 싸움이든 이기려면 공격이 중요하겠죠. 그렇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바이러스 DNA를 더 빨리 인지해 더 빨리 조각낼 수 있도록 최근에 공격해온 바이러스의 정보를 저장해둬서 잔존 세력이 다시 공격해 올 경우에 바로 방어할 수 있도록 하는데요. 그 체제가 크리스퍼에는 담겨 있습니다. 그 안에는 두 가지 핵심 요소, 즉 말하자면 탐색자와 저격수가 있습니다. 탐색자는 침입자 바이러스의 특정 서열을 인지하여 그것을 세균의 DNA에 기록합니다. 그런 후에 저격수 캐스9이라는 세균 단백질이 등장해서 바이러스 유전체에 치명적인 상처를 입히는 것입니다. 이 점에 바로 두 명의 과학자가 주목했습니다. 다우드나 박사와 샤팡티에 박사는 이 체계를 이용하면
다른 것도 할 수 있다는 것을 깨닫게 된 것이죠. 즉, 저격수를 교체하면 다른 유전자를 찾아서 그 부분을 자를 수 있다는 것을 말입니다. 그것이 가능하다면 특정 유전자만을 골라서 공격할 수 있을 뿐 아니라 원하는 대로 유전자의 돌연변이를 일으킬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정말 놀라운 세계가 열리게 된 셈이죠. 따라서 CRISPR-Cas9을 사용하면 DNA 속 잠재적인 위험이 되는 부분만 가위로 자르듯이 잘라내어 취약한 부분을 사전에 제거할 수 있게 되는데요. 바로 이 점이 노벨 화학상 수상으로 연결된 것입니다. CRISPR-Cas9은 DNA에서 원하는 부위를 정교하고도 정확하게 잘라낼 수 있다는 큰 장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결국 이는 우리의 몸이 큰 질병을 미리 방어할 수 있도록 도와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미 유전자 가위 기술은 유전 질환을 일으키는 비정상적인 유전자를 제거하거나 질병의 치료를 방해하는 정상 유전자를 제거해서 베타 지중해 빈혈, 겸상 적혈구병, 유전성 아밀로이드 다발 신경병증, 시각장애 등 선천적 유전 질병 치료에 도움을 주고 있습니다. CRISPR-Cas9은 3세대 유전자 가위 기술로 앞세대의 기술에 비해 장점이 많습니다. 1세대인 징크핑거나 2세대인 탈렌보다 훨씬 저렴하고 간편할 뿐 아니라 만들기가 용이하고 정확성이 뛰어나 동식물의 유전자 교정은 물론 인간 질병 치료에도 활용될 가능성이 큰 것으로 기대를 모으고 있습니다. 이런 점만 보더라도 두 과학자의 연구가 노벨상을 받을 이유는 차고도 넘치는데요. 최근에는 크리스퍼 유전자 가위에 디아미네이즈라는 효소를 추가해서 단일 염기 변환을 유도하는 기술도 개발되었습니다. 이를 염기 교정 유전자 가위라고 부르는데요. 크리스퍼 유전자 가위 기술은 DNA 염기를 잘라내는 데는 효과를 보았지만 특정 염기를 잘라낸 뒤 다른 염기로 바꾸는 데는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염기 교정 유전자 가위 기술은 핀셋처럼 DNA 염기 가운데 하나만을 콕 찍어서 바꾸는 유전체 교정 기술로 조금 더 진보된 기술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이 외에도 두 과학자의 크리스퍼 유전자 가위를 기반으로 한 차세대 첨단 유전자 가위 기술은 꾸준히 개발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렇게 활발히 진행되는 다양한 크리스퍼 유전자 가위 기술은 우리에게 어떤 영향을 미칠까요? 여기 하나의 가상 시나리오를 한번 볼까요? 때는 지금보다 조금 먼 2029년 태어난 지 이틀 된 신생아가 있어요. 아이의 이름은 동원입니다. 안타깝게도 아이는 태어나서 시행한 유전자 검사에서 유전성 간 질환인 타이로신 혈증이라는 진단을 받았습니다. 동원이의 FAH 유전자에 돌연변이가 있어 간세포가 파괴되는 무서운 질환이죠. 시간이 가도 동원이는 다른 아이들처럼 몸무게가 늘지 않았습니다. 질환 때문이죠. 하지만 치료법은 있습니다. 유전자 가위 주사입니다. 주사를 맞은 뒤 6개월 후 동원이는 정상적인 간 기능을 보이고 체중도 많이 증가했습니다. 지금은 가상의 시나리오지만 불과 5년 후에 일어날 수도 있는 일입니다. 현재 이 분야의 임상 연구가 활발하게 진행 중이기 때문에 아직까지는 유전자 가위를 이용해 잘못된 유전자를 제거하거나 치료를 방해하는 정상 유전자를 제거하는 방식으로 접근하고 있지만 가까운 미래에는 잘못된 유전자를 제대로 교정하는 방식으로 임상 연구가 진행될 것입니다. 크리스퍼 유전자 가위는 인간의 신체에만 영향을 미치는 게 아닙니다. 생물학적인 연구에도 큰 도움을 주고 있고 곰팡이와 해충, 가뭄을 견디는 농작물을 개발하거나 선호되는 특성을 가진 가축을 만드는 등 농축 수산물의 품종 개량을 원활하게 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걱정해야 할 것도 있습니다. 첫 번째는 유전자 가위가 타겟 염기서열이 아닌 다른 염기서열에 작용해서 원하지 않는 돌연변이를 만들 수 있다는 점입니다. 이를 표적 이탈 효과라고 부르는데요.
다행인 점은 처음에 이러한 걱정이 유전자 가위 분야에 많았지만 최근에는 줄어들고 있다는 것입니다. 표적 이탈 효과가 적은 유전자 가위가 개발되고 그러한 표적 이탈 효과가 어디서 나오는지를 특정할 수 있어서 표적 이탈 효과를 상당수 줄일 수 있게 됐기 때문입니다. 또 다른 우려는 유전자 가위가 우리 몸에 들어오면 거기에 대한 면역 반응이 일어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면역 반응은 유전자 가위가 발현되는 세포를 공격해 해당 세포를 죽일 수도 있는데요. 이런 점에서 유전자 가위는 오랫동안 발현되는 것보다는 일시적으로 발현되는 것이 필요하며 이를 해결할 수 있는 방향의 연구도 진행되어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윤리적인 문제가 있습니다. 수상자들도 크리스퍼 유전자 가위 기술이 맞춤형 아기를 생산하는 등 잘못 사용할 수 있다는 우려를 나타낸 적이 있습니다. 노벨위원회가 유전자 가위를 두고 인생을 다시 쓰는 도구라고 지칭한 바 있는데요. 다시 쓴다는 그 방향성에 대한 윤리적 기준, 유전자 가위 기술에 대한 새로운 윤리가 꼭 필요할 것이라고 봅니다. 자, 이제 마무리해야 할 것 같은데요. 크리스퍼-캐스9는 기초과학이 우리 사회와 인류에 지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음을 보여준 아주 좋은 예입니다. 기초과학 연구가 얼마나 중요한지를 보여준 예이기도 하지요. 이 점을 여러분들이 꼭 기억해 주셨으면 하고 지금도 기초과학 연구에 매진하고 있는 많은 국내 연구자들을 응원해 주셨으면 하는 당부의 말로 강의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